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19년 말 보건관리 4부 시작하겠습니다. 69. 전염성 자궁 내막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교배에 의해 전파된다. 2. 수태불능, 조기 발정의 반복 등 수태율 저하와 드물게는 유산도 일어난다. 3. 수말은 균에 감염되어도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4. 정기적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전염성 자궁 내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도 좀 이렇게 유사한 질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1번, 2번,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교배에 의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태불능, 조기 발정, 수태율 저하, 유산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말은 그 균에 감염되어도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말은 티가 안 나죠. 그게 가장 이 질병의 문제이고요. 이 질병이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유효한 백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균마와의 교배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의 순환기계 질병은 피하 조직 내의 체액과 혈액이 광범위하게 보여 부종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스트랩토코카스 균의 단백성분에 대한 말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한다. 발생 부위는 주로 두부와 사지이다. 1. 출혈성 자반증 2. 악성 부종 3. 비염증성 부종 4. 폐혈증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말의 일반 질병, 순환기계 질병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 설명은 출혈성 자반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그 피하 조직 내에 체액과 혈액이 광범위하게 모인다. 그래서 혈액이 모이니까 이제 출혈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랩토코카스균의 단백성분 요것도 좀 연계시켜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발생 부위는 주로 두부하고 사지 요 부분 요 세 가지가 다 이 질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제 답이 아닌 거를 설명드리면 악성 부종 같은 경우에는 가스 궤저인데 그 클로스트리디움 세티굼이라고 좀 외우기 어려운 이 독특한 이 그런 균에 의해서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그런 부분이 감염으로 해서 치명적으로 발생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그 팔이나 달 같은 데에 창상, 그러니까 상처죠. 상처에서 이제 이런 균이 들어가 생기는 질병이고 요거는 이제 악성 부종이 다른 말로 가스 궤저라고 하는데 요거는 종창이 보이고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단순한 순환기계 질병이라기보다는 전염병에 의한 전염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비염증성 부종은 그 염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열과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지 않은 말에서 종종 다리에 부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번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량의 병원선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 내에 계속적으로 존재한 전신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요. 피부나 점막 아래 출혈, 침울, 무기력, 약하고 빠른 맥박, 때에 따라서는 허탈 상태 같은 게 발생하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로 착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번 다음 말의 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은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 발정하는 장일성 동물이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다발정 동물이다. 2. 발정한 씨앗말은 씨수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따라다니기도 한다. 3. 발정 지속일수는 개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 정도이며 매 발정 주기마다 다르다. 분만 후 2에서 18일 사이에 오는 분만 후 발정, 초회 발정은 수태율이 높다. 정답은 4번이고요. 1, 2, 3번은 맞는 표현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초회 발정의 경우 수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말은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 발정하는 장일성 동물,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다발적 동물, 그리고 한 번에 그 배란이 한 개 이상 되는 다배란 동물, 요거 세 가지는 이렇게 참고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정 주기 같은 경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잘 먹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고 하면 발정의 주기가 짧아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발정 주기가 좀 길어집니다. 사람도 건강하신 분들은 더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생리하시고 좀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좀 길거나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좀 일찍 망아지를 원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분마 후 초회 발정 때 교배를 하는데 근데 초회 발정의 경우에 수태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교배를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 지골류, 환골류, 링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발생 위치에 따라 저지골류 또는 고지골류로 불린다. 나 관절면 침투 여부에 따라 가성지골류, 진성지골류로 구분한다. 다 관절까지 침투한 지골류는 만성적인 파행을 나타낸다. 라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 1. 가나 2. 가나다 3. 나다라 4. 가나다라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 나온 가나다라 모든 4가지 설명이 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골류는 환골류라고도 하고요. 그 영어 링본이니까 뼈에 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르는 발목 관절을 형성하는 지골, 그러니까 제 1, 2, 3 지골의 골류, 그러니까 혹이죠. 생기는 질병입니다. 주로 앞다리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제3지관절에 발생한 것이 저지골류가 되겠고요. 제2지관절 부위에 발생한 것이 고지골류가 되겠습니다. 열감이 있고 튀어나온 지골류라고 해서 교재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그 관절 부분이 거기 이렇게 원래는 그 들어가야 되는데 튀어나왔죠? 그 화살표한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교재에 왠지 이렇게 정상적인 말에 그 지골류 부위, 그러니까 앞다리 그 발목 관절 부위를 보여줬으면 더 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어쨌든 시험 문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증상이나 그런 걸 맞추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명을 맞추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73. 말의 인공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앞말과 수말에 직접적 접촉이 없어 질병 전파 위험이 없다. 2. 원거리에 있는 개체 간의 번식이 가능하다. 3. 냉장저갱은 약 5도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4. 동결정액은 동결융해정자의 활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말의 번식 인공수정 부분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수점의 단점 중에 하나로 질병 전파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 접촉이 없다고 질병 전파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정액이라든가 그런 거에 다 묻어서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또 나머지 2, 3, 4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는 인공수정의 장점과 인공수정의 단점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한번 어차피 저희가 이제 말 보건 관리는 솔직히 뭐 그 수의학 같은 걸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다 생소한 부분이라서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숙지하고 뭐 이렇게 암기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의 장점 1. 말 개량 촉진 생산성 향상 및 우량 시수말의 이용 범위 확대. 2. 시수말의 사용관리 및 노동력 절감. 3. 시수말, 씨앗말의 유전 능력 조기 판정. 4.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및 수태율 향상. 5. 자연 교배가 불가능한 개체의 번식 이용 가능. 6. 정액의 원거리 수송 및 장기간 보존 가능. 7. 학문 연구수단. 인공수정의 단점 1.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 필요. 2. 자연 교배보다 1회 수정 시 많은 시간 소요. 3. 생식기 전염성 발생 및 생식기 점막 손상. 4. 시수말, 씨앗말의 이상 잘못 선발 시 불량 유전 형질의 조기 확산 및 수습 곤란. 5. 질병 전파 위험.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장점에 4번 보면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및 수태율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공수정의 단점에 3번에 본 생식기 전염성 발생 및 생식기 점막 손상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생식기 전염성 발생 이게 좀 이게 그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이렇게 장점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말에 그 생식기가 암말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염성 생식기 질병은 예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생식기 전염성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생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공적인 생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식기 자체에 그냥 질병 같은 거, 좀 상처가 난다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그런 질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이건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 부분은 안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A라는 말이 좋아서 선발을 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말이 유전 형질이 안 좋아서, 그, 원래는 이제 말이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둘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정자가 동결시키는 경우에 영하 195도인가에서 동결시키니까, 거의 이 상태 유지되면 전 세계 어디든지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뭐 정액을 채취하는 양만 많으면 한 번에 여러 군데라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수말의 그 정자 생산 능력에 따라서 보면 단기간에 막 확 확산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수습이 곤란하다. 그리고 뭐 실수로 중간에 저 정액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가 이제 단점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우리 그 아까 문제에도 나온 문제지만은 어쨌든 채취하는 과정에 정액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액에 따른 그 용기나 이런 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전파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의 응급질환은 말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으로서 국소적 혹은 전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불안, 발한, 호흡곤란, 설사, 혈압저하, 쇼크, 허탈 등을 동반하고 폐사하기도 한다. 얼마나 빨리 질병을 인지하고 처치하느냐가 관건이며 백신 접종이나 약물 투여 후에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 치료가 필요하다. 그 말 그림이 있고요. 1. 과민성 아나팔라시성 쇼크. 2. 고칼륨 형성 주기성 마비증. 3. 운동성 근병. 4. 말탈진 증후군.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뭐, 잘 읽어보면 그런 그 쇼크의 느낌이 오고, 그리고 그 좀 뭔가 알레르기나 이런 거에 급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 보기에. 그래서 그 문장을 잘 생각을 해보면 1번이라고 답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면 그 두 번째로 나왔던 고칼륨 형성 주기성 마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우스 품종에서 발생한 유전적 질병인데요. 그 아파가지고 땅에 주저앉을 정도로 그 심하게 반응을 보인다거나 걸음걸이가 경직된다거나 세산화 안검이 빠르게 노출되고 쇠약해지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트레스하고요 칼륨이 높은 사료가 원인으로 지목이 돼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칼륨 같은 게 높으려면은 콩가식물 알팔파 같은 콩가식물의 건초와 당밀이 섞인 농후 사료가 많이 먹어서 원인이다. 그래서 사료를 조절을 장기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질병이 발생하면은 포도당을 투여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사 진료는 꼭 필요하고요. 수의사가 오는 시간 동안은 응급으로 설탕물을 구강으로 투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성 근병 같은 경우에는 그 질소뇨증하고 타잉업 증후군이 한 번에 발생하는데 그 주로 심하게 운동한 말에서 나타나고요. 그 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도 탄수화물을 계속 소비해서 고갈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보면 월요병이라는 거. 그래서 주말에 이틀 쉬었더니 월요일날 운동하려고 하는데 운동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막 운동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운동성 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탈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그 원래는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은 땀이 나니까 땀을 발생을 하려면은 그 네, 운동을 하면 열이 나니까 땀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땀에 이제 그런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도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은 땀을 더 이상 발산할 수가 없어서 체온이 올라가게 해서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병이 나고 땀이 많이 났기 때문에 탈수가 오고 심하면은 횡격막이 경련하고 딸꾹질이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운동을 꼭 중지를 하시고 일단은 열이 나니까 말을 시원한 환경으로 옮겨서 물과 전해질을 신속히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맥 주사를 하든 아니면 위관 튜브를 통해서 수액을 주유하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수분만 충분히 공급되면은 이제 그런 횡격막 경련 딸꾹질은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고 간혹 그 지구력 대회라고 그 지구력 경기 대회 하면은 이제 말 컨디션 조절이 안 돼서 오버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로 해서 심지어는 폐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건 어쨌든 말의 응급질환은 급하게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급히 이거를 질병이 났다는 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말이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그 말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좀 숙제를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 말의 눈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각막염은 눈동자와 가장 안쪽에 있는 투명한 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진 질병이다. 2. 결막염이 발생 시 눈꺼풀이 붓고 장액성, 점액성 눈물이 계속 흐른다. 3. 월맹증은 이상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발성 포도막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 이상으로 안구가 혼탁해진 것을 말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말의 일반 질병 중 안과 질병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막은 눈동자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인데 이곳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질병이 생길 때를 각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가장 안쪽에 있는 투명한 막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특히 3번의 월맹증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말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데서 생기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눈의 구조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각막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체가 이제 빛이 통과하는 부분, 홍채가 그 조리개라고 해서 이제 눈의 그 밝기에 따라서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안쪽에는 망막에 상이 맺히죠. 그래서 각막, 수정체, 홍채, 망막 요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19년 말 보건관리 4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